네, 동네 사람들이 들려주는 책과 음악 이야기 용정동 책방. 오늘은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의 원민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새해 첫날 저희가 베르라는 닉네임으로 네, 이 자리에서 네, 함께 만났었는데 네, 오늘은 책방이네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흔히 새해 되면 뭐 새해 소망, 계획 네, 뭐 이런 거 세우잖아요. 네, 네. 원민센터장님께서는 새해 소망. 저는 네.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 남이 아는 나와 내가 아는 나 사이에서 좀 개인적으로 살기를 조금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아는 나와 내가 아는 나 내가 아는 나 사이. 사이에 개인적으로 살고 싶다. 네, 그러니까 네. 어떤 말씀이냐면은 너무 남의 기대에 맞춰서 사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싶다는 말입니다. 네, 네. 저를 조금 더 챙기고 그 주변 사람들 소중한 것들을 조금 더 돌아보고 싶어서. 나 자신에 좀 더 충실하겠다. 네, 다른 네, 사람의 네, 눈보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지난 학기부터 대학원에도 다니신다면서요? 네, 네. 네.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요. 얼마 만에 다시 학교 가는 거예요? 저희가 네. 14년도에 졸업했으니까 네. 한 7년 만에. 네. 그렇군요. 다시 학업을 이어가니 네. 소감이 어떠시던가요? 너무 재밌고요. 제 아내가 들으면 좀 속상할 수도 있는데 여유만 되면은 그냥 좀 공부만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아, 네. 그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책 읽으면서 보니까 어떤 교육 철학자가 이런 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생 동안 주어지는 공부의 총량이 있다. 그래서 그 총량을 누구든지 채워야 되고 네. 어렸을 때 많이 채우면 늙어서 안 하고 어렸을 때 많이 채우지 못하면 또 늙어서 한다 뭐 이런 건데 저한테 딱 지금 그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아니 30 중반 두 네. 아이의 아빠의 대학원 도전이잖아요. 네, 네, 이게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대학원이 기록대학원이요? 네, 네, 네. 어. 기록대학원이라고 이제 아카이빙학, 뭐 기록학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데이터와 기록을 공부하는 이제 전공입니다. 네. 왜 기록대학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네. 뭐 제가 원래 하던 문화기획도 아니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사회혁신, 뭐 사회적 경제도 아니고 이제 기록 쪽을 왜 공부하려고 했을 때 그 너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사업들이나 뭐 관련된 활동들이 결과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면 할수록 활동을 하면 할수록 이 과정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역 내에서 과정을 그러니까 기록하고 아카이빙하는 관련 전문가도 많이 없고 배울 곳도 많이 없어서 이제 아카이브를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가져오신 책도 공부와 관련된 책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인 김영민 교수의 공부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네, 아니 김영민 교수 하면 몇 년 전인가요? 그 칼럼 하나가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네, 네, 추석이란 무엇인가? 네. 네.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20대, 30대 친구들한테 많은 이제 호응을 이끌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추석에 되게 사적 질문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친척들 네. 모였을 때 뭐 결혼은 언제 할 거니? 그렇게 물어봤을 때 네. 결혼은 무엇인가 이렇게 역으로 이제 물어보는 네. 결혼은 언제 하면 결혼은 무엇인가 애는 언제 날 거냐 하면은 후손을 잇는다는 건 무엇인가 이렇게 네. 사족을 본질적인 질문으로 넉받아 치면은 오히려 더 평온하게 지낼 수 있다. 네. 뭐 이런 칼럼이었는데 되게 말이 되게 써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던 네. 칼럼이었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김영민 교수가 공부란 무엇인가 네, 이런 네, 책을 네. 냈다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아무래도 그 본인 스스로도 학자이시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제가 생각할 때 이 책은 정말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썼다고도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좀 학부를 넘어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썼다고도 느껴지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공부에 대한 깊이도 있긴 있지만 요즘에는 또 그냥 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많이 그냥 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러한 분들에게 좀 더 공부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쓰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앞에서 추석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사실은 입막음용으로 네. 한 건데 네. 이번에 공부란 무엇인가 뭐 네. 입막음은 아닐 것 같고 네, 네. 그럼 저자가 말하는 공부 네. 네 어떤 건가요?
스스로 인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책을 내용을 채우셨는데 일단은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음. 본인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회적 역할, 어떠한 인간적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찾아가는 과정이 돼야 되는 게 공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우리 사회에서 공부하면 뭐 입시, 그쵸. 네. 네, 대학 진학 이것을 위한 네. 지식 쌓기, 네네네. 네, 이런 것이 아니어야 된다. 자기 네네네. 자신을 채워가는 과정이다. 네. 실제로 네. 책에서도 그냥 이제 뭐 입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뭐 공부들, 음. 그리고 인제 취업을 위한 곳으로 약간 퇴색되어 버린 대학교들,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도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무릇 음.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재적 성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좀 보면서 요즘 이제 좀 그 세대들의 네. 암기 능력이 정말 탁월하다는 것을 그쵸. 자주 느끼게 되는데 네네네. 그게 사실은 입시 위주의 교육의 네. 또 한 단면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기도 근데 하더라고요. 그게 네. 또 되게 재밌는 게요. 네. 이제 저희 대학원은 그 졸업 시험을 이제 오픈북으로 바꿨어요.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암기에 대한 의미가 음. 없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리터러시 능력, 네. 너무 정보가 많고 그래서 그런 암기보다 정보를 어떻게 해석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에 대한 좀 요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공부란 무엇인가 공부에 대해서 다시 음. 생각해 볼 것을 주문하고 있는 이런 책인데 네. 사실 나이 들어서 공부한다는 건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네네네. 맞습니다. 공부하는 비결이랄까? 네. 이런 것들도 혹시 책에 있습니까? 뭐 사실 이런 교수님들이 뭐 하는 말이 대부분 막 공부는 뭐 막 엉덩이로 하는 거다. 뭐 끈기 막 이런 말 하는데 뭐 사실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네. 뭐 그거는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공부에 대한 태도를 물어봤을 때 정말 좀 깊이 있고 진중하게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럼 그러한 진중함을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것을 단순히 시험이나 뭔가 이런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의 끊임없이 내대면서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를 꼭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내가 왜 공부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쵸. 본인이 명확히 인식할 때 네. 그런 근성들, 그쵸. 네. 끈기들을 이어갈 수 있다. 네. 네. 사실은 막 고등학생들이야 뭐 입시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기도 하시는데 네. 뭐 대학생분들도 뭐 요즘 취업 때문에 뭐 열심히 하시죠. 음. 대학원 정도 들어가시면은 뭐 사실 취업도 취업인데 진짜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신념이나 공부에 대한 의미를 못 찾으면은 의미가 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생의 자세만으로는 안 된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일단은 모범생의 자세라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사회적 모범생은 답습을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모범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음. 고지고대로 잘 받아들여서 네. 잘 따르고 뭐 시키는 거를 공부를 잘 따르고 막 이런 틀을 안 벗어나는. 그쵸. 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은 의구심이 생기면은 과감하게 다시 돌아가고 과감하게 다시 들추고 뭐 이러한 자세를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절대 공부를 잘하려면 모범생이어서는 안 네. 되겠네요. 그래서 네. 사실 이 책은 그냥 고등학교 뭐 학부모분들이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진짜 공부에 정말 관심이 있고 뭐 이런 분들이 보시면 정말 좀 인사이트가 많지 아니, 않을까 우리 입시 생각하고 제도가 있습니다. 바뀌어야죠. 그게 제일 좋고요. 네. 네, 제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공부는 자신의 생각을 정교화하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쓰고 있다는데. 네. 사실 이제 저도 막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좀 제가 드리기는 좀 쑥스럽긴 하지만 그게 이제 가장 큰 공부의 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취향들 그리고 말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서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나만의 네. 언어로만 표현할 줄 알지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공부를 통해서 나의 말을 제대로 전달하고 그리고 의미를 관철시키고 이런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에 대한 친절함 그러니까 명료해지니까 본인의 의사가 그런 네. 친절함까지 더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네, 정교하게 네, 네. 만들어내고 네. 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네, 네. 그에 필요한 또 언어 사용이라든지 네, 단어 네, 네. 활용 네, 이런 네. 것들도 좀 필요한 네, 네, 거고. 네, 네. 네. 맞습니다. 뭐 그러려면 아무래도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책에서도 뭐 서툴더라도 자기 그 생각을 글로 계속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글쓰기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만 저도 이제 대학원을 가니까 굉장히 그 좀 놀랬던 게 그냥 계속 그 발제를 시키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정말 편하게 공부하는 곳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동안 뭐 대학교든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일방적으로 전달해 주시는 것을 잘 듣고 이렇게 하면 됐는데 계속 교수님께서 토론 주제를 던져 주시고 발제문을 써 오라고 하시면서 발제를 하면서 이 글 쓰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사실 이제 이 책이 겨냥하고 있는 게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기보다는 네, 네. 지난해 베스트셀러였다면서요. 네, 네, 네. 네. 근데 베스트셀러였습니다. 50대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다면서요. 네, 네. 네. 그 뭐 정확한 이유는 통계를 좀 음. 내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그 공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좀 그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음. 20-30대들의 공부는 생계와 되게 연결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김영민 교수가 말했던 자기의 성찰 그리고 진정한 공부의 의미를 조금 깨달을 수 있는 시기가 정말 공부를 좋아해서 계속 지속한다면은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또 주변에서 이제 공부를 정말 의미 있는 공부를 전파하고 싶으신 분들이 또 다시 소문을 내주시고 이러면서 좀 네. 좋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이게 뭐 아주 새롭거나 그쵸. 그러니까 뭐 이런 네. 내용이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네. 그동안 많이 해왔던 이야기일 수 있어요. 네, 네, 네. 네.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있었지 네, 않나 이런 네, 생각도 네. 좀 들고 네, 네. 또 하나는 이 책이 네. 내용과 다르게 이게 그 풀어가는 방식이 굉장히 좀 유쾌하다면서요. 되게 네. 재밌고요. 사실 제목만 봐서는 되게 사기 힘들 그렇죠, 구매하기 되게 네. 힘든 딱 사실 디자인도 막 썩 이렇게 막 손이 가는 디자인은 아니거든요. 요즘 책들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네. 근데 워낙 그 글을 재미있게 잘 쓰시다 보니까 음. 많은 독자들한테 좀 호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고 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뭐 그런 팁들도 꿀팁 같은 것들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 네, 네. 네. 원민 소장 센터장님도 뭐 도움을 받으신 게 있다고요? 네. 네, 일단 중반부를 넘어가면은 실제로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그리고 발제문 이런 것들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뭐 공부를 하고 싶고 혹은 뭐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봐도 이렇게 조금 자료가 많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논리 정연하게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자기 발제문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도움을 주셔서 저도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발제를 할 때 참고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연구기획서나 뭐 연구기획서 뭐 이런 걸 잘 작성하는 팁 같은 것도 있다면서요? 네, 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꼈는데 연구객서나 이제 뭐 이런 글을 쓸 때 일정의 이제 맥락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맥락,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을 조금 술술 좀 익힐 수 있는 그 맥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그 맥락을 잘 잡아주시는 것 같고 책에서 그리고 그 맥락 속에서도 또 지루함과 그리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정확한 그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들을 책에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직장인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책. 네네. 네. 특히 이제 사업 보고서나 음. 기획서
뭐 이런 것들 쓰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네. 많이 되실 것 같고 다만 인제 학문적 글쓰기다 보니까 그래도 쪼끔 더 공부를 좀 하고 싶은 정말 그 대학원생분들 예 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책은 그런 분들, 대학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네. 그것도 물론 당연한데 네. 일단 공부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 음. 그리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공부를 해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네. 그런 분들 그리고 모든 분들 그런 분들이 읽으면은 정말 재미있고 유쾌하게 '아 음. 공부가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를 왜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번 네 읽어 네. 보시면 네 좋을 네. 것 같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문장 혹시 준비해 오셨어요? 네. "공부하는 사람은 자포자기하지 않는다."입니다. 네. 공부하는 사람은 자포자기하지 않는다. 않는다. 네. 네. 김영민 교수의 공부란 무엇인가 용정동 책방에서 함께 읽어 봤습니다.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원민센터장이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